안녕하세요, 제이크입니다. 제가 어렸을 땐 팔에 뭘 차본 적이 없는데 20대에 들어서 친구가 선물해줬던 지샥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꾸준히 왼쪽 손목에 액세서리를 반드시 하나씩 착용하는 습관이 생겼는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 종류의 액세서리 변천사를 거쳐서 이제는 시계를 팔찌처럼 차고 다니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볼 제품은 애플워치 시리즈 4 에르메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뭘 몸에 차고 다니는 걸 극도로 싫어하던 사람이었는데요. 근데 이게 또 한번 차기 시작하니까 습관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시계나 팔찌, 묵주, 염주 등등 하나하나 달아 없어지다가 결혼할 때 예물로 선물 받은 시계를 기점으로 완전히 시계로 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점이 뭐다? 시계는 가격이 매우 비싼 장신구죠. 물론 메탈 소재로 된 커치 시계들도 훌륭한 디자인으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간지를 낼 수 있는 제품이 많은데요. 파텍 필립, 오데마픽, 롤렉스, 바시론 콘스탄틴 등 여러 명품 브랜드들에서 만들고 있는 오토매틱 시계들은 또 남자들의 로망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함께 보실 애플워치 에르메스는 테크놀로지와 손목시계만의 감성 두 가지의 카테고리 안에서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자제품을 사랑하시는 분들도 명품 브랜드의 유니크함을 상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딱 하나의 아이템을 착용함으로써 패션이면 패션, 하이테크면 하이테크, 편식하지 않게 하려는 배려인 듯이 매년 하나의 라인업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에르메스는 시리즈 2부터 애플과 함께 협업하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애플워치 에르메스를 접하게 된 것도 시리즈 2 때였습니다. 처음 발매됐을 때 저는 사실 애플워치 에디션을 보려고 갔었는데 가격이 시계줄 종류에 따라 다양했고 싱글 투어 모델을 기준으로 가격 차이가 아주 미미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가죽 스트랩 시계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애플워치 에르메스를 구매했었더랬습니다. 제 오토매틱 시계는 메탈이거든요. 당시에는 너무 애지중지하느라 일할 때는 제대로 착용을 못했었는데 덕분에 계륵으로 서랍 속에서 나뒹굴고 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때 그렇게 아꼈나 싶어요. 어차피 매년 넘버링 올라가면서 업그레이드 거친 새 제품 발표하는데 2년 단위도 아니고 매년. 그래서 이번에는 귀한 우리 둘째 유격도 보내고 해병대 캠프도 보내봤습니다. 보이실진 잘 모르겠는데 덕분에 케이스 자체에는 되게 많이 스크래치가 생겼어요. 당시에 제가 원했던 스트랩이 디플로이먼트 버클이었는데 이 모델이 잘 안 나가는지 매장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10월 초 들어 겨우겨우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구매해서 처음 착용했을 때의 감동은 진짜 잊을 수가 없는데요. 엄마한테 떼써서 거액의 용돈 땡겨받는 기분이 든 건 덤이고요. 사실 착용감의 차이는 싱글 투어와 디플로이먼트의 금액적인 차이만큼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착용할 때 일반 스트랩들보다는 편하다는 점과 가죽에 무리가 덜 가기 때문에 수명이 좀 더 길다랄까? 뭐 그 정도 강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애플워치 시리즈 4 스펙을 요약하자면 애플의 S4 프로세서, 16기가 램, 1.78인치 OLED 디스플레이에 해상도는 368x 448. 에르메스는 셀룰러 모델만 나오기 때문에 LTE와 와이파이, 블루투스 5.0과 NFC, 292mAh 배터리에 방수를 50m까지는 보장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배터리는 좀 아쉬운 감이 있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수면질 측정 안 되는 스마트워치라는 점은 감점 요소입니다. 어떤 분들은 3일 연속 착용 가능하시다고 하시던데 저는 10시간 정도 착용하고 나면 배터리가 40% 정도까지 떨어지거든요. 차고 잘 수는 있습니다만 다음날 착용하려고 하면 저전력 모드 켜겠냐고 물어볼 것 같아서 그냥 충전하고 잡니다. 스펙을 미루어 봤을 때 애플워치를 일반 손목시계와 비교한다면 실용적으로 이 물건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애플워치의 압승인데요. 그렇다고 스웨거에서 밀리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모던할 때도 캐주얼할 때도 힙할 때도 요가를 할 때도요. 뭔가에 빠져서 집중하고 있는 그 찰나에 어디에 있던 구애받지 않고 전화를 딱! 이게 바로 애플워치 스웨거죠. 항상 셀룰러 모델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요. 통신사를 통해서 가입할 때 가입비를 내더라고요. 가입비가 꽤 해서 할까 말까 한 5초 정도 세상 진지하게 고민하다가 가입했는데 진짜 내가 왜 인생의 소중한 5초를 고민했나 싶을 정도로 정말 편합니다. 특히 밖에 운동차 뜀박질하러 나가면 이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폰 갖고 나가면 운동복이 자꾸 흘러내려서 짜증났었는데 덕분에 너무나 쾌적한 운동을 연중 행사의 빈도로 즐기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 4에서는 더 좋아진 자이로 센서와 심전도 측정 기능 등 개인 헬스케어 관련된 핵심적인 기능들이 대거 보강 또는 추가되었는데요. 이런 배경을 미뤄보면 애플이 차기 발표할 차세대 애플워치들의 방향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평범한 스마트워치가 아닌 치명적인 건강 이상을 실시간으로 진찰해주는 주치의가 되기도, 위급한 상황에 여러분을 구해줄 앰뷸런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급격한 고도 변화를 측정하여 추락이 의심스러울 때 신고를 해줄지도 물어봐 주는데, 물론 산악 스포츠에서도 유용하지만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넘어지셨을 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기능은 남녀노소 무관하고 아주 유용한 기능이 될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심전도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현재 한국에서 판매 중인 애플워치에서는 작동이 안 되는 기능이죠. 다만 미국판 애플워치를 직구하시면 사용할 수는 있다고 하는데요. 이 작은 애플워치의 검사 결과가 꽤나 신뢰도 있어 해외에서 꽤 화제거리가 됐었습니다. 이 심전도 측정은 애플워치 디지털 크라운의 반대편 손가락을 대고 30초 동안 측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실제로 심방세동, 그러니까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검사라고 합니다. 착용하고 있는 팔에 센서가 전류의 한 극을 담당하고 반대편 손에 손가락이 닿는 디지털 크라운이 또 다른 전류의 극을 심장으로 전달하여 측정한다고 하는데요. 이 원리가 좀 신박하죠? 실제 검사도 비슷한 원리로 실시하고 있다니까 더 신뢰가는 부분입니다. 다만 심장마비는 진단할 수 없고 혈압질환 환자들을 위한 혈압 측정 기능이 없는 건 좀 아쉽네요. 박스 구성은 이번 시리즈 4부터 길쭉하게 변경됐는데요. 그 이유는 아마 친환경 기업을 표방하는 애플이 전에 사용하던 플라스틱 케이스 사용을 줄이려는 시도 같네요. 요즘 같은 필환경 시대에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성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이 시리즈 2고요. 반대편이 시리즈 4인데요. 겉에서 벌써 차이가 보이시죠? 이렇게 쨍한 주황색으로 에르메스만의 아이덴티티를 강력하게 뿜어주고 있습니다. 일단 시리즈 2 박스 같은 경우에는 안에 플라스틱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리고 안에 충전기가 들어있었던 자리고요. 시리즈 4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포장이 전부 종이로 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좀 고급스러운 느낌은 덜 나지만 내용물이 중요한 거니까요. 원래 여기에 본체가 들어있었고요. 천 같은 재질로 감싸져 있었습니다. 3mm라고 써있네요. 여기에는 이렇게 충전기가 들어있고 주황색 스포츠 밴드 스트립을 이렇게 같이 줘요. 이제 나머지는 매뉴얼 같은 거 들어있고요. 그리고 박스가 하나 더 있는데, 이 하나 더 있는 박스에 가죽 스트랩이 들어있거든요. 또 패브릭 재질에 원래 이쪽에 나눠져서 이렇게 들어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은 뭐 없지만 여기 착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들어있고, 뭐 나름 고급스럽죠. 이게 열면 좋은 냄새가 나요. 근데 이게 제 것만 그런 건지 어떤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4가 더 복잡한 느낌인데 깔끔한 건 2 때가 더 깔끔하기는 해요. 그래도 환경은 지켜야 하니까 진보했다고 할 수 있겠죠. 이쪽이 시리즈 2, 이쪽이 시리즈 4입니다. 실제로 디자인 차이는 별로 없지만 조금만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는 차이가 꽤 많은데, 이 액정이 가장 잘 보이는 차이입니다. 시리즈 4에서 화면 표시 영역이 넓어지면서 생긴 차이인 것 같아요. 실제로 시리즈 2는 42mm, 시리즈 4는 44mm인데도 불구하고 사이즈 차이는 거의 없고요. 그래도 시리즈 4가 조금 더 크네요. 디지털 크라운 조작 시 햅틱 피드백, 셀룰러 버전 표시, 마이크의 위치, 시리즈 4는 디지털 크라운 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시리즈 3는 반대편에 스피커와 함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판 마감 등 성능이야 말할 것도 없고요. 가끔은 정말 심각하게 시리즈 2가 느릴 때가 있는데 서드파티 앱들은 더 차이가 많이 나고요. 실사용에선 정말 곤란할 정도로 느리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지치기가 쉬워요. 이런 성능적인 면에서 2018년도에는 제가 시리즈 3로 갈아탈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시리즈 3를 걸른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셀룰러 버전 표시 방식인데 용두 전체가 빨간색이었던 거, 그게 좀 애플의 실수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빨간색 링으로만 이렇게 표시하고 있죠. 피드백을 받은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시리즈 4에선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와이파이 모델에서도 애플워치만으로 음악 재생은 가능합니다. 미리 애플뮤직에서 음악을 폰에 다운받아서 동기화시켜두면 폰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자체적으로 재생이 가능해요. 물론 에어팟은 필수.
자, 어떠셨나요? 애플워치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셨나요? 현재 아직도 애플워치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좋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해외에서는 하루 종일 돌아다녀 보면 꽤 많은 분들이 착용하고 다니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반대로 여전히 이 시계를 흉내낸 작은 전자기기가 아날로그 감성을 해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거든요. 이런 점을 감안해도 여전히 애플워치가 현존하는 최고의 잇 패션템이자 하이테크의 집약체라는 건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고민 말고 사세요. 아니면 다음 세대 9월까지 존버가 답입니다. 이상 제이크였습니다. 곧 봐요.